세대공감 꿈꿈마켓 시즌3. 오늘은 지역 빈티지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권민주 대표와 함께 빈티지 의류업체,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들, 그리고 또 환경 문제까지 같이 옆에서 막 신났어요, 지금. 일단 한번 만나보죠. 권민주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부끄러우세요? 너무 신나네요, 진짜. 아, 신나요? 네. 역시. 네, 믿기지가 않아요. 역시 즐길 줄 아는 우리 청년. 자, 지역 빈티지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권민주 대표. 일단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께 직접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과 환경을 사랑하면서 빈티지 의류 렌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권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씩씩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문자 주제가요. 우리 걱정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이 쓸모도 없는데 우리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네. 권민주 대표는 어때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조금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평소에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네, 정말. 네, 여러 가지 덜어덜어 있네요. 하나 저한테 던지세요. 하나요? 네. 걱정이요? 던지고 좀 가벼워지세요. 어떡해.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제일 내 머릿속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걱정거리. 진짜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요. 그런 환경에 처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가게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새 때문에?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진짜 걱정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나가가지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적당한 위치를 또 찾아야 되는. 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걱정이라 가지고. 그렇다, 그렇죠. 네. 너무 무겁지 않은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또 더 좋은 조건에 또 괜찮은 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힘내시고 우리 권민주 감사합니다. 대표.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샵을 열기를 또 그런 권민주 대표이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에너지가 좋아요. 웃는 에너지가 좋아서 아마 잘 이 난관을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대공감 꿈꿈마켓 시즌3. 오늘 우리 노모뉴예요, 이름이. 네. 가게 이름이. 권민주 대표. 노모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영어로 no more new라고. no more new. 네. 그거를 좀 짧게 줄여가지고 노모뉴 세 글자 한국말로 했고요. 직역을 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네.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람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슬로건이자 한국말로 했을 때 어감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노모뉴. 네, 브랜드 이름으로 선택했어요. 맞아요. 우리 늘 새로운 유행을 쫓고 새로움을 찾고 이러는데 새롭지 않은 뭔가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네. 의미신 것 같은데. 네. 영국에서 있었네요. 네네. 이야, 유학파. 유학은 조금 했고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왔어요. 야, 2015년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유명 브랜드 매장 관리자로 일을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아마 느낀 점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웨덴 SPA 브랜드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명칭을 얘기해도 되나요? 브랜드 이름?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브랜드이긴 다 아는 한데. 브랜드긴 하죠. 네. SPA라고 하면은 막 휙휙 바뀌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빠르게 효율을 위해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인데요. 우선 일단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그 스웨덴 국가의 그 브랜드이다 보니까 회사의 복지라던가 근무 환경 같이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의 그런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또 휴가도 1년에 한 달을 쓸 수 있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일을 하면서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이나 동물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에게 끼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들을 알게 되면서
그걸 알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떳떳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딜레마를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죠. 네. 그냥 그 매장 관리자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쵸.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걸 꼽자면 옷이고, 제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하는 것도 옷이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거를 알게 되니까 조금 되게 많이, 윤리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옷이 왜 안 좋은 영향을 주는다는 거야? 하고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했던 게 정말 효율적인 생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니까 빠르게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요. 의료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네. 폐기물 문제도 그렇고 그게 이어져서 노동자라던가 결국엔 또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게 사람들에게 정말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더 걱정인 부분도 많고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지금? 일단 그 유명 브랜드 SPA 브랜드의 2017년에 재고 적자만 해도 4조 5천억 원인 거예요. 4조 7천억 원. 네. 엄청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재고가 그만큼이라는 거는. 네네. 그죠. 그래서 진짜 그 또 브랜드들은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덤핑이라고 되게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보다는 소각을 다 해버리거든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각하면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에게 안 좋은 건데 자신들의 이익이나 수익 때문에 일단 그 생산을 해내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만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저도 처음엔 잘 몰랐고 점점 더 인지를 해나가고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노무뉴를 만들었던 거기도 하죠. 그래서 노무뉴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빈티지라는 게 이제 누군가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재가공해서 하는 건가요? 네.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히 몰라서. 네. 이미 보니까 정말 지구 전 세계 인구가 입고도 버렸다가 한 번 더 입고 버렸다가 다시 또 입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옷이 이미 생산이 되어 있대요. 전 세계에는. 그래서 그 옷들을 버려진 옷들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발견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쁘고 트렌디하지만 이미 생산되었던 옷을 재가공을 해서 보내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좀 부한 뭐죠? 강조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파워숄더. 네, 파워숄더. 여기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것도 넣고 했잖아요. 어깨 뽕. 그럼 그런 걸 빼고 그거를 약간 이렇게 뭐 재봉 같은 걸로 이렇게 수정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치마 길이도 줄이고. 네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단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재봉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수선도 해드리고. 수선도 해요? 네네. 수선을 조금 간단한 건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해드리고 또 조금 너무 기장이 길거나 길어서 조금 너무 촌스럽다거나 하는 거 좀 잘라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저 갑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재생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런 걸 우리 노무뉴에 가져가면 어떻게 손을 좀 봐주시고 그런 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괜찮다. 서비스를 한다고 막 저희가 알려드리진 않는데 가지고 오시면 저는 그거를 또 포인트 삼아서 저희 브랜드 무기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왜 중요하냐면 조금만 손보면 입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돼가지고 또 버려야 되고 또 안 입게 되고 뭐 1년 이상 안 입게 되면 또 버리게 되고 뭐 재활용 거기에 넣게 되고 하거든요. 그것도 참 손실이잖아요. 그쵸. 또 새로운 걸 사게 되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바꿔서 고쳐서 입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손재주가 좋으시군요, 우리 권민지 대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그 유명 스파 브랜드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뭔가 좀 가치를 느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 가치까지 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일단 여태까지는 네. 제가 저랑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의류 관련 문제에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고 네.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는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사나 우리 먹거리. 네, 먹는 데에서 있어서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했을 때도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까지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 또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환경이나 동물에게 악영향을 안 미치는 메뉴를 선택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채식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격이 섹시하네요. 정말 생각이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멋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뭐 영향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뭐 책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일단 그때 런던에서 일을 할 때 네. 기사를 하나 딱 접했는데요.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기사가 너의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물의 양이 1톤이다. 그게 정말 저한테는 자극적이었거든요. 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렇죠. 물이었거든요. 네네. 염료뿐만 아니라 뭐 화학 그런 게 엄청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멋있어요. 저도 또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었던 그 티셔츠 한 장에 1톤의 네. 물이 들어간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이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대구로 왔어요. 서울도 아니고. 이 차이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네. 대구에 자리 잡고 이 청년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이유. 결심이라기보다 사실 조금 제가 태어난 곳이고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 보니까 대구를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일단 와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재밌었다. 네, 생각보다 일단 주변 친구들 영향도 컸을 것 같은데 대구에 의외로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의외로 서울보다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지금 라디오까지 나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정말. 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되게 재밌고 제가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네, 더 뭐 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네, 또 익숙한 곳이고.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대구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네. 곳에 비해서, 뭐 수도권에 비해서. 네. 이곳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제 주변 친구들도 대구에서 뭐 하냐. 약간 그러니까. 네, 빨리 서울 와라. 아니면 다시 런던으로 백해.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큰 물에서 놀아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항상 저도 다시 어디로 나갈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대구에 있는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많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네. 그것 때문에 도전 욕구가 일단 좀 더 물씬물씬 생겨서 네,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네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대구에서 모든 걸 좀 이렇게 지켜보고 또 너무 서두르지 않기 위한 마인드로 네, 발전해가고 싶은 마음이라서 네. 뭐든 일단 너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변하니까 네. 뭔가 좀 느긋하게 네. 조금은 나를 보면서 네. 서두르지 않게 가고 싶다. 네. 청년답지 않은 또 그런 기품이 있어요. 깊이가. 자, 우리 또래 지역 청년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권민주 대표는 좀 뭐 밝은 에너지로 뭔가 내일을 막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또래 청년 중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속상하고 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에 대해서 좀 좌절하고 그런 청년들,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 또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일단 친구들아. 아니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 친구들에게도 어떠한 기회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정말 그럼요. 네,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둘러가도 되고 이렇게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주변의 잣대나 뭐 신경 쓰이는 것보다 내 자신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소신 있게 빠르지 않게 천천히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소신대로.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정말 예전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게 되게 많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신대로. 최대한. 그리고 지금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또 있잖아요. 체력도 되고. 근데 너무 늦게 실패하면 이게 일어서기 힘들어요. 몸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도전해보고 좀 그 청년만이 가진 그런 시각으로 좀 반짝반짝한 그런 시각으로 자신의 일을 좀 하나씩 풀어나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권민주 대표와 함께 유쾌한 시간 가졌는데, 나 이 말 안 하고 가면 뭔가 속상할 것 같다 하는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실래요? 속상할 거 진짜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신나고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노모뉴가, 완전 이슈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노모뉴 하는 그런 굉장히 보시기 어려울 때 우리 첫 인연으로 우리 권민주 대표를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모뉴 응원하고요. 권민주 대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빈티지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 권민주 대표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을 현장 속으로. 오늘은요, 엄마의 관점에서 얘기를 나누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지난 2일에 마을 문화공작소 와그레 이영배 대표와 함께 마을 활동, 특히 축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격주 수요일로 마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동구 안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둥지의 이명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명희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심마을에서 온 이명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즉 어머니로서 돌봄 활동을 열심히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재밌게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지금 아이가 10살입니다. 10살이요? 네. 저도 10살짜리 하나 있는데. 그런가요? 한 명? 네, 한 명입니다, 저는. 10살 아이. 네. 그 아이로 인해서 또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결혼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주변에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조금 내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8년 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좀 미뤄뒀던 한기퉁에 있던 공동육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연찮게 또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일과 연계돼서 안심마을이라는 곳에서 그 공동육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 모임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과 연관이 돼서? 네.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네. 좀 이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가 조합의 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을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게 연계가 됐었어요. 첫 시작은. 시작은 그렇게 돼서 네.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네. 서로 모임을 해봤죠. 책도 같이 읽어보고 아이들 이분들 데리고.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공동육아 강좌를 처음에 열었어요. 강좌를 공동육아에 여시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구 곳곳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해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6회 정도 교육을 마쳤어요. 네네. 그래서 공통 관심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 후로 계속 모임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엄마들이 매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모여서 뭐 육아, 아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책도 보고 영상도 같이 보고 아이들 데리고 뭐 숲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는 시간 한 6개월 정도 서로 관계를 가졌죠. 그러다가 2014년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는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조금 덜 됐더라도 아이는 성장하기 때문에 아이 성장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놓치면 안 되어서 2013년 봄이 될 때 네. 해보자라고 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네. 어린이집을
가을에 이제 정식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열게 된 거죠. 어린이집까지 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안심마을에는 공동육아 형태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사들이 있고 부모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출자를 하고 야. 저희는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터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터전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함께 만들었고 돈도 마련했고 공간도 마련했기 때문에 애정이 많고요. 네. 부모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겠죠. 저희는 아빠 엄마가 육아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게 기본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함께 불러서 아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아마라고 해서 아마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교사들이 활동을 하지만 때로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 되잖아요.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네, 아이들 봐야 되니까 맞아요. 교육활동 지원도 들어가고 간식도 지원하고 때로는 뭐 청소도 매주 주말 되면 청소도 평일에는 하시고. 선생님들이 하지만 주말에는 청소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공간을 자꾸 보면서 부모들도 애정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애착을 가지는 그럼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그렇게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사들과 한 달 지낸 거에 대해서 교사들과 아마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방모임을 해요. 저녁에 좋네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놀았던 거나 활동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서로 놀면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언어들을 쓰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부모들이 또 우리끼리 친해 어른들도 재밌어야 그럼요. 공동육아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좋은데 엄마가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봄에 가을에는 가족 전체가 들살이라고 해서 캠프를 간다거나 이런 과정들도 이 조합 안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원장 선생님 따로 계시나요? 저희는 이사장님 있죠.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 조합이니까 이사장님 있고, 활동하는 이사 임원들이 있고, 교사는 교사회가 있어요. 교사회가 있고, 교사 중에 교사 대표가, 이사회 같은 회의에 참여하시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운영이 되는 형태죠. 야,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어린이집 형태인데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문제 같은 건 없어요? 힘든 부분? 힘든 부분은 매년 조합원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치들이 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들어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들이를 많이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잘 놀고 평등한 관계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오지만 부모가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도 같이 좀 그렇죠.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우리도 같이 좀 어울리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도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을 그런 수 부분들은 한 해 가면서 조금 빨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생활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죠. 차츰차츰. 네. 자, 그럼 요즘은 마을에서 주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냥 동네를 왔다 갔다 합니다. 동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네. 저희 마을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네. 반가워 마을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반가워 마을학교 둥지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활동을. 네. 그리고 저희 동네 마을 카페가 있어서 뭐 마을 카페 일손 부족하다 하면 가서 과일청 만들 때 썰어주고 탐방 오면 탐방 오시는 저희 안심마을에 탐방을 많이 오시거든요. 안심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탐방 네. 오시는 분들 탐방 안내도 하고 탐방 오면 음료도 만들고 주로는 동네 이제 언니들 동생들이 주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카페 오니까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요새는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뭐 작당을 한다거나 거기서 주로 뭐가 그렇게 나오죠. 보내요. 일상에서 뭘 그렇죠. 거창하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서로 얘기하다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막 회의석상에서 그렇죠. 누구 얘기해보세요. 이런 거보다 우리끼리 막 수다 떨다 보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그렇죠.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오는 진짜 것 같아요. 되게 확실히 깜짝 놀랐어요. 수다 중요합니다. 수다를 많이 떠셔야 돼요. 자, 활동가로서 마을 활동가라서 지금 몇 년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저는 이 마을로 들어와서 한 거는 한 7년 동안. 정도에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한 7년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전에는 사실은 일을 하면서 마을 활동하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 시간 그래서 주말 그래서 저녁에 6시 땡 하고 퇴근하면서 난 동네로 출근해 이러면서 이제 퇴근을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마을에 살면서 하다 보니까 네.
마을에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마을살이를 해온 동생이지만 선배들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들과 함께서 소통하고 마을을 보고 좀 느끼고 좀 알아가는 단계, 어쩌면 아직은 초보 마을살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보 마을살이를 하고 계신다.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을 활동이란, 엄마 입장에서 마을 활동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 입장이라 어려운데요. 어떠면 마을은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울타리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아이로 인해서 마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나홀로 육아는 너무 외롭고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로 나온 이 여성들이 나보다 먼저 마을에 있었던 누군가, 언니, 선배들을 만나서 아이가 시작이지만 매개는 아이 키우는 방법, 아이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상의 고민이지만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마을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환경이 어떠해야 되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 동네 아이들 놀이터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어쩌면 엄마로서의 관점은 마을을 보는 부분이 우리 생활 공간,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것들을 실천해보는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되기 전과 엄마가 되고 난 후에는 정말 시야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문제, 환경 문제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그렇죠. 거창한 아무래도. 환경의 문제를 봤다라면 네. 이제 동네 안에, 지역 안에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과 가까운 곳의 그렇죠. 문제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엄마 네. 스스로도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 동네 아이들을 보면 참 특징이 재밌는 게 마을이란 말을 참 자연스럽게 써요. 마을. 이 낯선 마을. 안심마을이 동대구 IC에서 나와서 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외지에 나갔다가 놀러 나갔다가 IC를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마을이 보이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마을이 낯설고 보통 동네란 말 많이 쓰는데. 근데 마을이란 말을 써. 우리 마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멀은 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 마을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많이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을 안에서 좋아하는 책 제목이 네. 도시는 만남으로 태어난다라는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마을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공간에 애정이 가고 생각이 묻어나고 맞아요. 새로운 걸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넘어선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좀 만나고 재밌는 걸 자꾸 찾아보고 우리가 생각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결해보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시도하고 실험해보는 여러 가지 작당들을 해보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온도차가 다를 수 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당연한 거고 네. 그렇죠. 다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갈등이 없으면 이상하죠. 썩은 거죠. 그쵸. 물이 고이어서 썩는 것처럼 네, 맞아요.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갈등 많아요. 근데 어떻게들 보면 되게 구태연한 어연한 말이지만 저는 정답은 대화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갈등이 싫어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끝이 나더라고요. 마을에서 살아가더라도. 근데 갈등이 생겼지만 그걸 단절시키지 않고 좀 직면하는 것.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직면하는 소통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건 밀접도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살아가면 어떤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으로 해서도 그렇지만 관계도 밀착도가 높은 거죠. 자주 보고 자주 그렇죠, 뭔가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어느 그 밀착도가 너무 올라가서 피로도가 온다 싶을 때는 살짝 거리 두기도 합니다. 살짝 필요하죠. 거리를 두고 나도 조금 돌아보고 거리를 두면 다시 또 나올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써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우리 마을에는 왜 그렇게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나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나는 공동육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이나 조언 주실까요? 팁은 마을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마을을 한번 둘러보라. 그러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찾아보고 이 안에서 작지만 소소하게 함께할 거를 찾아보는 거죠. 먼저 놀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놀아요? 노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놀지를 몰라가지고.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은 노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도 2명, 3명만 모이면 놀아요. 근데 네. 어른들이 못 노는 건 네. 다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매체도 많고 다른 게 많으니까 스스로 놀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회복해보면 모이면 얘기를 나누는 속에서 분명히 재밌는 놀이거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네. 아이를 통해서 놀든 부모와 함께 놀든 놀이를 통해서 놀아보면 이 놀이가 지속됐으면 좋잖아요. 축제도 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을에서 재밌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러면 뭐 놀려니까 공간이 필요하네. 우리 동네 아지트를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하나씩 조금씩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시작은 작게 되는 것 같아요. 소소한 것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주변을 둘러보고 놀거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그 놀면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다 보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마을 공동체까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오늘 둥지, 동구 안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둥지의 이명희 이사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마을은 살아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만나러 문을 열고 나오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막 문 닫고 안에만 쉬고 있는데 문 열고 나가서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이명희사 만나면서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을 현장 속으로 둥지 협동조합의 이명희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